네, 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반등을 했습니다. 기술주 그리고 금융주 중심으로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모습이었고요. WTI는 또 마이너스권의 흐름을 기록하다가 막판에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플러스권이었지만 브렌트유가 또 11년여 만에 최저치를 경신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일단은 좀 하향 패턴 보여주는 가운데 이 WTI, 브렌트유, 두바이유가 서로 좀 다른 흐름을, 이 스프레드를 줄이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 어떤 특징이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좀 더 자세히 보죠. 허준식 해설위원, 메리츠증권의 박진 대리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은 박 대리님 포인트부터 듣겠습니다. 어디에 맞추고 계세요? 네, 참 시장이 뭐 하나가 해결되면은 또 다른 게 좀 해결이 될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사실 작년부터 계속 우리 국내 시장을 누르다가 이게 좀 해결이 되려고 하니까 국제 유가가 다시 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럴 때일수록 사실 좀 뭐 산업이나 종목에 좀 접근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따라서 좀 어떤 걸 잡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바이오시밀러 쪽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삼성바이오가 그 인천 송도 쪽에다가 공장을 건설하는 좀 첫 사업을 폈는데요. 일단 바이오시밀러 같은 부분은 뭐 앞으로 이제 막 시작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산업 같은 경우가 그 사이클을 보시면 뭐 태동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가는데요. 일단 현재 바이오시밀러 쪽은 태동기 쪽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뭐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뭐 셀트리온이 뭐 부동의 1위이고 이제 삼성이 좀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뭐 양사가 지금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글로벌 제약사 혹은 글로벌 바이오사로 뭐 진출한다면 상당히 뭐 국가적으로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당연히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바이오시밀러 산업 쪽을 좀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허 위원님 포인트는 뭔가요? 네, 일단 뭐 지수는 숨고르기에 이미 들어간 것 같습니다. 좀 쉴 것 같고요. 뭐 전체 그림상으로도 그렇고요. 연말에 재료가 큰 게 없다 보니까 뭐 좀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가격 조정을 동반해서 많이 밀려날지 아니면 그냥 기간 조정일지는 좀 보셔야 되겠고요. 거래소는 특히나 대형주는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7, 8거래일 정도는 지나야 어떤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은 역시 에너지가 좀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존의 정유화학 쪽 전통적인 에너지 말고도요. 태양광, 풍력, 전기차 계속 좀 거래가 될 것 같고 연말까지는요. 그리고 반도체랑 의료기기 쪽에 어제 기관외국인 동심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 섹터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지수보다는 좀 섹터 혹은 종목에 관심 갖기를 원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현재 양 지수 어떻게 좀 출발될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코스피 200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약간 조정세 보였습니다. 0.19% 하락하면서 이 코스피로 환산했을 때는 1977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현재 상황 보시겠습니다. 어제 양시장이 나란히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현재 보시면은 코스피가 빨간불 켜고 있네요. 강보합권입니다.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0.16% 상승, 1984.31포인트 보여주면서 야간 선물과는 흐름이 조금은 다르고요. 어제장에서 코스피가 20일 이동평균선 회복하면서 거래 마쳤는데 오늘 조금만 더 올라주면은 골든크로스 발생하게 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현재 상승불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이 최근에 물론 탄력은 둔화되긴 했지만 오늘까지 오르면 6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겁니다. 예상 체결 지수 전거래일 대비 0.29% 상승, 670선 현재 딱 턱걸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허 위원님, 유가증권 시장 상황 어떤가요? 네, 삼성그룹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단 뭐 전자는 보합 들어와 있네요. 128만 원 선. 지금 뭐 호가는 자사주가 어제는 똑같이 34,000주 들어오면서요. 시초가 어제 종가에 128만 원에 18,000주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 SDS가 1% 상승입니다. 25만 9천 원 호가 받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0.34% 그리고 전기도 좋습니다. LG 계열도 LG 디스플레이가 0.2% 올라 있고요. LG전자 상승권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일본 쪽에서 도시바가 뭐 한 10% 급락 나왔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이거랑 연관된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OLED 쪽 모멘트까지 받고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0.2% 추가로 좀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어제 밀렸던 요인 중에 이제 뭐 올해 2008년도 이후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목표치를 못 맞출 것이다. 약간 비관론 나와 있는데요. 아마 그 재료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모비스가 1.8% 하락이고요. 현대이하도 약세권, 그리고 현대차는 그냥 보합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쪽에서는 유가가 조금씩 더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 약세로 출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운선사 중에서는 한진해운이 2% 하락 나옵니다. 반면에 현대상선은 한 1% 정도 상승으로 들어올 것 같고요. 정유화학 쪽에서는 뭐 하나케미칼이 한 1.8% 정도 올라서 나올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 뭐 SO일 계속 강세 흐름입니다. 그리고 어제 뉴욕장에서 태양광 관련주도 아주 큰 폭으로 상승 나왔는데요. 뭐 OCI라든지 뭐 CS, 동국 SNC 같은 경우도 호가 높여놓고 있고요. 제약주가 어제 코스닥이랑 뭐 바이오 제약 다 포함해서 안 좋았던 흐름이 거래소까지 연결됐었는데요. 오늘 일단 뭐 한미하고 사이언스는 뭐 1%대로 다시 상승으로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또 음식료 내에서는 크라운 제과, 오뚜기, 오리온 어제 셌던 쪽들로 한 1% 이상 상승으로 출발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음식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농심홀딩스가 현재 23%가량의 급등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허수일지 혹은 장을 열고 나서 본격적인 이 정규장에서도 이런 흐름 나타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 대리님 어떤가요?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동시효과 0.28%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저께 좀 특징적인 걸 보게 되면은 제가 어제 이 시간도 말씀드렸던 상장되는 첫날에 이제 뭐 상한가 나왔던 종목이 2개가 나왔어요. 이제 강스텐 바이오텍이랑 시트리라는 종목이 어제 뭐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 시트리가 조금 이제 시세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신규 상장되는 종목이 덱스터라는 오락 쪽 관련 뭐 엔터 쪽 관련된 회사인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강한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을 보게 되면 시트리는 보합 출발 그리고 강스텐 바이오텍은 이거는 지금 15% 일단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조금 특징적인 게 어저께도 이제 그 안철수 관련 테마주들이 좀 시세가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현재로서도 안랩이 지금 6.39%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 다물 멀티미디어 해서 일단 안랩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중국 스모그 관련해서도 이제 뭐 마스크 관련된 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지금 50 같은 경우 어저께 좀 시세가 분출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뭐 50이랑 FTN이 웰크론 등등이 있는데 일단 요 세 종목들 지금 뭐 동시효과는 뭐 대부분 한 2% 이상 대로 일단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을 포함했을 때 상한가 출발 예상되는 종목이 현재 4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들이 오늘도 상한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한국정보공학과 NPK는 안철수 의원 관련된 테마주로 묶입니다. 현재 상한가 불 들어와 있고요. 용현BM도 최근에 연일 상한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까지 오르면 5거래일 연속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이네요. 허 의원님 어느 쪽으로 좀 더 살펴볼까요? 네, 자, 증권주도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 미래가 2조 4천억 선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지금 분위기로는 되지 않겠느냐는 쪽이 약간 있는데 뭐 KB 쪽에서 워낙 이제 노조랑 또 연결이 돼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한국 정서상으로 노조가 또 뭐 클 수도 있어서요. 좀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지금 미래는 지금 한 19,250원 선까지 한 4% 정도 올라서 출발이 될 것 같고요. 대우증권은 1.36% 올라서 11,100원 정도에서 호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은 34,000원 그냥 보합권 나와 있는데요. 뭐 0.47배 PBR이라서 뭐 증권가에서는 계속 좀 매력적이다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뭐 한 1.57% 정도 상승 정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NHN엔터가 뭐 유비벨록스 지분을 뭐 3자 배정 유중 들어가면 좀 받았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유비벨록스는 이틀 연속으로 올랐던 이후에 오늘은 오히려 이제 한 6% 정도 빠져서 출발이 될 것 같고요. 하락 출발이고요. 그리고 NHN엔터는 한 1% 정도에서 일단 마이너스권 호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덱스터 오늘 신규 상장하는 종목 하나 소개를 해주셨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아진산업이라고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현재는 현대 기아차 쪽으로 이미 납품을 펼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공모가는 6,500원 수준입니다. 현재 공모가는 좀 상회한 수준에서
시가 기준가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 7,000원 정도 수준 보여주고 있고요. 덱스터라는 종목도 오늘 신규 상장합니다. 코스닥 쪽이고요. 종목 코드는 206560. 덱스터는 이 특수 시각 효과라고 하는데요. VFX 산업을 펼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현재 완다그룹 쪽과도 어떤 좀 연계된 사업을 펼치고 있고 이번 상장식에도 완다그룹 내에 이 임원이 참여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공모가가 14,000원이었는데 현재 상당히 좀 강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6,000원권 근처에서의 움직임 좀 보이고 있으니까요. 정규장에서도 이 두 종목을 포함한 흐름은 좀 더 보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이 월등히 많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960개 정도 종목이 빨간불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반면에 한 400개가량은 하락 출발이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넥솔론이 현재 양시장 포함했을 때 가장 깊은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 7% 정도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중국 쪽에서의 매각과 관련된 부분이 좀 좌초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급락세 어제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9시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12월 20일 화요일 국내 증시 문을 열었습니다. 일단은 조금 상승 출발한 종목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져보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좀 꺾였습니다. 1,170원대 중반에서의 흐름 나타냈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말에 있었던 무디스 쪽에서의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향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간 좀 밀려나면서 출발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입니다. 10원 60전 하락하면서 1,176원에 오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일 출렁거림이 나오는 니케이 225 지수인데요. 어제도 약간 조정세 나왔습니다. 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은 3거래일 만에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인데요. 0.06%의 제한적인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18,927.86엔에 현재 움직임 보여줍니다. 19,000엔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상황 보겠습니다. 선물 시장 먼저 살펴보죠. 허 위원님. 네, 자 선물 현재가는 약보합 출발했었다가요. 지금 소가 높여놓고 있습니다. 0.50까지 올라오는데요. 외국인이 250계약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계리율 플러스 나면서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은 안 들어오고 있지만 비차익 쪽으로는 일단 75억 정도 매도인데요. 어제보다는 규모는 작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급 동향도 궁금해집니다. 박 대리님, 외국인은 오늘은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외국인은 오늘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매도 매수를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결국에 장 막판에 확인해 보니까 뭐 1,000억 넘게 일단 매도를 했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침에 장 시작 한 2분 지나고 있는데 일단 매도폭이 조금 큰 게 특징적입니다. 한 200억 이상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도 소폭 매도를 하면서 조금 일단 코스피 지수가 좀 상승되는 걸 조금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에서는 개인은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 보게 되면은 오늘은 이제 거래소의 매매 동향이랑 같이 좀 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 양매도 하고 있고 코스닥 이제 개인 쪽은 지금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양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의 상끌이 매도, 다소 수급적으로는 부진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어떤가요? 허 위원님 먼저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주들 봐주시죠. 네, 자 먼저 거래소는 지금 뭐 삼성물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올라서 14만 7,500원 선 출발인데요. 뭐 어제 그 기공식에 뭐 대통령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연결해서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 8,500억 정도에서 증설 나갔고요. 일단 뭐 내년 한 2분기가 되면 이제 에피스가 실제로 나스닥에 상장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이 현재 한 1% 정도 올라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 연결해서 뭐 신일생명과학이 한 5%대 상승이고요. 그리고 뭐 바이넥스나 일신바이오, 뭐 예전에 뭐 바이오 시밀러 연결해서 움직였던 쪽들이 아침에 뭐 일신하고 바이넥스 쪽으로 좀 붙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0.7% 하락권에서 나오고 있고요. 전기는 0.4% 상승. 또 LG 계열사는 12월 하반월 LCD 패널 단가가 TV 쪽이 4%, 그다음에 뭐 밀렸다고 다 나왔는데요.
뭐 예상보다는 재고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좋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바로 직격탄 맞고 있는데요. 한 1.6% 정도 약세권에서 이제 출발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는 앞서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2008년도 이후 처음으로 한 7년 만에 연간 판매량 목표치에 미달될 것이라는 우울한 분석들 나와 있는데요. 현대, 기아차 다 밀려 있고요. 기아차가 한 1.3% 하락입니다. 그리고 모비스랑 현대, 유아 쪽도 하락에서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NHN엔터는 유비벨록스 배정 들어가고 나서 조금 밀리고요. 유비벨록스도 한 5% 빠집니다. 그리고 유가는 일부 전문가들, 큰 손들이 조만간에 40~50달러까지 급반등 나올 거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에너지 섹터를 저희가 이제 포인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너지는 그만큼 계속해서 좀 보실 섹터인 것 같습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지금 유가가 반등하게 되면 상당히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오늘 자본재군에서는 좀 등락이 엇갈립니다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 쪽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삼성, 대우 다 한 0.15, 0.2 정도 올라서 출발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재군 내 롯데케미칼, S-오일 좋습니다. 하나케미칼도 플러스권 나와 있고요. OCI는 조금 보합권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쪽에서는 CS-인드가 좀 좋고요. 그리고 철강 쪽에서는 고려아연 쪽이 한 1% 정도 상승이고요. 음식료 쪽은 크라운 제거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3거래일 때 지금 양봉 만드는데 한 15% 정도 3일 동안 올랐어요. 오늘도 한 2% 정도 크라운 제거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좀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1980선을 이탈하는 수준이고요. 0.08% 하락 1979.70포인트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 탄력 가장 큰 종목이 THN이라는 종목인데요. 현대모비스의 계열사를 매각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48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12%가량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 대리님, 거래소에서 눈에 띄는 종목군은 어딘가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양시장 그 상승률 상위를 보게 되면은 정치 테마주랑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이 좀 눈에 띄는 그런 오전장이고요. 그 밖에 지금 이제 거래소 쪽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우증권 관련 인수된 그런 이제 세 개의 회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래에셋증권이 조금은 그래도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초가 대비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한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도 지금 견조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96% 상승한 52,000원.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소폭 약보합으로 좀 전환이 됐었는데요. 일단 증권주 중에서 어저께 조금 시세가 나왔던 특히 종목 유한타증권이 그 중국 쪽에서 이제 MOU를 체결하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중한 때 상한가 바로 한호가 아래까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거든요. 일단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 사실 기타 증권사들 사실 올 상반기까지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하락폭이 많이 깊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좀 가장 많이 좀 하락했던 종목으로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유한타증권이 국내 증권사가 아니라 대만계 쪽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많이 불거지고 실제로 MOU를 체결하고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면은 그동안 좀 안 좋았던 흐름이 조금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오전장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3파전 원래는 이 의향서를 제출한 쪽이 네 곳이었는데 미래에셋, KB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여기에다가 대우증권의 우리사주조합까지 네 곳이었는데요. 일단은 현재 주가 움직임이나 시장의 기대감을 보시면은 미래에셋 쪽으로 무게가 어느 정도 쏠리고 있고 이 종목이 현재 2.7% 상승, 한국금융지주도 현재 거래량 동반하면서 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특이점입니다. 현재 3%가량의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피인수되는 이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나옵니다. 약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보여주면서 11,000원권 이탈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안철수 의원 관련주들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허 위원님, 현재 써니전자 한 6%대 오릅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 어떤가요? 네, 테마주, 정치 테마주 먼저 보시면 지금 거래소에서 써니전자가 한 7% 정도 올라 있습니다. 7% 급등권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이긴 합니다만 안랩도 한 8% 정도 셉니다. 그리고 한국정보공학, 링네트 다 좋고요. 그리고 우리들 휴브레인하고 우리들 제약이 아침에 잠깐 움직였는데요. 우리들 휴브레인은 1% 하락이고요. 그리고 우리들 제약은 한 1%대 상승. 수산중공업이나 전방 NK, 대원전선 이런 쪽도 플러스권 나와 있어요. 성문전자도 조금 세고요. 그리고 우진플라임이나 DRB 동일도 플러스권입니다. CCS는 7% 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쪽에서는 오늘 하나케미칼 1% 올라 있고요. 어제
컨버터 관련주가 뉴욕장에서 거의 19%가 폭등이 나왔더라고요. 뭐 한솔 테크닉스 조금 밀려나긴 하는데요. 좀 장중에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솔 테크닉스 28,400원 선 정도에서 약세에 나와 있는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신성 솔라에너지 어제 아주 좋았었는데요. 3% 정도 좀 밀려나는 흐름입니다. 조정 패턴을 좀 유의하시면서 계속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풍력 쪽에서는 지금 뭐 CS 윈드 계속 좀 흐름세 양호하게 나오고요. 동국 SNC도 한 2% 정도 올라가는 흐름이고요. 태웅은 한 0.65% 정도 강보합 정도로 출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지금 올해 내륙에서 국내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규모 3.5의 지진 전북 익산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지진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들 함께 움직입니다. 삼형엠텍이 한 8% 정도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유니스는 3%대 그리고 KT 서브마린도 1%대 상승합니다. 규모가 3.5기는 했는데요. 내륙에서 발생하면서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동시에 이 미동을 좀 느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좀 여파를 느낄 수 있는 규모였다고는 사실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풍력 쪽, 신재생 에너지들 쪽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 대리님은 어떤가요? 네, 일단은 오늘도 좀 괜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뭐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초가 대비하면서 계속 좀 시세가 나오는 뭐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CS 윈드도 지금 견조하게 뭐 한 0.7%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지진 관련 그리고 풍력 쪽으로 엮여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뭐 좀 전에 좀 시세가 한 6%까지 상승 쫙 나오다가 지금 한 2.4% 좀 출발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뭐 신재생 에너지 풍력 쪽으로 엮이면서 좀 시세가 나오는 부분이 조금 특징적이고요. 뭐 이 밖에 풍력을 제외하고 뭐 이제 원자력이나 혹은 뭐 태양광 쪽도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흐름이 좋습니다.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시적으로 이게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향후에 산업을 본다라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산업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업종들 쪽으로도 지금 현재 좀 부진하지만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거래소에서 동아원이 하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워크아웃 신청을 했고요. 엊그저께 하한가 어제 추가적으로 16%가량 밀려났고 오늘 또 다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현재 1,000원권 미만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840원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넥슬론도 이 매각과 관련된 잡음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어제 하한가였는데 추가적으로 약 6%가량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아주 소폭의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0.03% 오르는 수준이고요. 시초가 대비로도 서서히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현재는 하락 전환이 임박해 있습니다. 박 대리님,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은 어떤가요? 네, 일단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은 어제 아침이랑 비슷하게 지금 뭐 크게 시세가 나온 종목은 없고요. 이제 뭐 약보와 강보합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뭐 개장 포인트로 좀 바이오 시뮬러 쪽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셀트리온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한 600원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82,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뭐 카카오, 동서, CJ ENM은 소폭 그 하락 출발 그리고 반대로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코미판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은 조금 강보합 쪽으로 좀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좀 특징적이었던 게 어저께도 뭐 신고가를 기록했던 오세민 플란트 같은 경우는 아침에 좀 시세가 분출되다가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혹시 뭐 중국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매출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는 뭐 휴원스, 휴메딕스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괜찮게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신고가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조금 특징적인 게 인바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 0.7% 정도 상승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역시 뭐 어저께 신규 상장했던 시트리 이 종목이 한 20% 가까이 좀 급등이 나오는 게 조금 특징적입니다. 강스텐 바이오도 한 10% 정도 상승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 관련된 테마주들 역시 뭐 안내부터 시작해서 뭐 다물 멀티미디어 등등 일단 테마주 쪽으로 좀 많이 좀 매기가 몰리면서 오늘도 좀 강한 시세가 이어지는 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허 위원님은 코스닥에서 어느 쪽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아까 이제 그 대리님이 바이오 시밀러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래소에 있는 뭐 삼성물산이나 이런 쪽들은 조금 올라가는데 셀트리온도 글쎄 이걸 뭐 좋게 해석할지 아니면 뭐 삼성이 들어와서 나쁘게 해석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물량 만들어내서 쏟아내기 시작하면 단가는 좀 더 낮춰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리고 거래소에 지금 하이닉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한 2.6% 하이닉스 올라옵니다. 오랜만에 반등인 것 같고요. 장비군들 보시면 뭐 KC텍이나
뭐 테스, 제우스, AP 시스템, 뭐 레이전 이런 쪽들로 뭐 계속해서 랠리는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원익은 어제 좀 좋았었는데요. 오늘 좀 쉽니다. 한 2% 정도 원익 IPS 하락이고요. 조성 엔지니어는 조금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는 장비주로 들어가 있는 뭐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가 실제로 삼성이 이제 8,500억 증설하게 되면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같이 이제 뭐 짜고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일신바이오가 한 12% 정도 급등입니다. 2,825원 정도에서 한 51억 정도 거래 실리고 있고요. 지금 체결 강도는 지금 153%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일생명과학이 아침에 좀 한 4%대 개장해서 70억 정도 거래되는데요. 한 15% 급등권이고요. 역시 체결 강도가 214% 상당히 양호합니다. 신일생명과학도요. 그리고 바이넥스가 한 4% 정도 올라 있고요. 일신바이오랑 같이 움직였던 서린바이오도 지금 뭐 계속 양봉이었었고요. 오늘 조금 더 이제 뽑아 올리는데요. 8% 올라서 200일선까지 끌어올려 놨습니다. 체결 강도는 186%로 이쪽이 장비군 쪽이 훨씬 더 좀 강도는 좋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살펴보면서 몇 개 좀 키워드 정리해 보시면은 삼성의 바이오 이쪽으로 좀 더 활성화, 그리고 어제 중공식 관련된 종목군들 말씀해 주신 일신바이오하고요. 그리고 서린바이오, 여기에다가 영인프론티어, 이 세 종목이 함께 움직입니다. 영인프론티어도 현재 한 7%가량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정치 테마 쪽에서는 안철수 의원 대전 방문을 해서 이 탈당과 관련된 그런 배경들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랩 관련된 종목군들, 이 안철수 의원 관련주들 움직입니다. 그리고 개별 모멘텀 가지고 있는 중국 관련 주식, 여기에다가 중국 쪽에서 스모그가 상당히 좀 연일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하죠. 국내까지도 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웰크론이 현재 9%대 상승, 50도 4%대, KM과 크리넨사이언스 함께 움직임 나옵니다. 그 밖에 좀 눈에 띄는 종목군들 어느 쪽에 있을까요, 박 대리님? 네, 일단은 지금 뭐 스모그 관련된 주들이 지금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번 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보통 부모님들께서 그 애기들한테 뭐 장난감을 많이 선물해 주는데, 그 손오공이라는 종목이 터닝 메카드라는 장난감으로 크게 히트를 지금 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뭐 이걸 사보려고 마트에 가서 기다려보고 했지만 아직까지 눈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뭐 상당히 좀 인기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그러한 영향 때문인지 손오공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조금 시세가 한 4%대 뭐 괜찮은 흐름이 나왔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5.6% 상승되면서 6,370원 이렇게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금 특징적인 게 그 KPX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거의 근접을 했다가 지금은 한 23% 정도 일단은 뭐 상승 출발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정확하게 이제 어떤 회사인지 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제약적으로 좀 느끼면서 오늘도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삼성물산 쪽에서 이제 삼성바이오 쪽을 키우겠다, 이제 그 영향을 좀 받아서인지 좀 괜찮게 좀 출발을 하는 좀 그런 이제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 대리님 개장 전에 짚어주셨던 신규 상장주 두 종목 있죠. 아진산업하고 덱스터. 현재 움직임 어떤가요? 네, 일단 덱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은 지금 좀 밀리고 있네요. 일단 지금 아침에 고가가 12.5% 한 27,9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 정도 하락하면서 24,000 나오고 있는데요. 어저께 사실 시트리 같은 경우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결국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장 첫날에 시세가 많이 분출되고 거래량이 터지기 때문에 정말 뭐 전업 투자자분들도 접근하기 좀 힘든 그런 좀 뭐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거 지금 상장 첫날이니까 나도 한번 사볼까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정말 좀 조심해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지금 더 하락폭이 깊네요. 한 10%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장 초반이기 때문에 이게 장 후반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또 시세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첫날에 상당히 움직임 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뭐 섣불리 매수하지 마시고요. 정말 지켜보시다가 조금 분할로 한번 사보시는 거는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시장이 좀 방향을 못 잡아서 그런지 현재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 안랩이고요. 그 다음이 삼성전자, 세 번째가 써니전자입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확실히 좀 활발하네요. 허 위원님은 좀 마지막으로 체크해주실 만한 종목군들 어떤 쪽에 있을까요? 네, 자, 에너지 쪽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주들 보시면 지금 오늘 뭐 세게 붙지는 않아 있는데요. 뭐 코디에스가 한 0.8% 올라 있고요. 뭐 계양전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 강고합이고요. 어제 많이 기관 쪽에서 거의 한 20, 30억 들어왔던 삼화 콘덴서 같은 경우는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좀 쉽니다. 그냥 뭐 보합 정도인데 또 빠지진 않고요. 콘덴서는 한 11,250원 나와 있고요. 뭐 세트로 삼화전기나 전자는 조금 뭐 밀려나는 흐름 정도입니다. 그리고 리캠이나 뭐 일진 머티리얼즈, 상신 EDP, 솔브레인 뭐 이런 쪽도 조금 밀리고요. 우리산업과 우리산업홀딩스도 한 1%대 조정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단조나 이런 쪽에서는 뭐 영현 BM이 그냥 상한가 오늘까지 점상 4거래일 연속 점상 들어가 있고요. 뭐 유니슨이나 뭐 NK도 좋습니다. 그리고 동국 SNC가 계속 이제 기관 쪽 세일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전문가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동국 SNC 어제 급등 나왔었고요. 오늘도 한 4% 추가로 오르면서 5,200원 선까지 와 있습니다. 물량이 동국산업이 대부분 갖고 있어서 이게 시총이 3천억짜리지만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작은 수급으로도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태양광 쪽에서는 하나케미칼 정도만이 좀 플러스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1% 올라 있고요. OCI는 어제 잉리솔라가 9% 급등 나왔는데요. 이 OCI는 별로 못 움직이네요. 거의 같은 일을 하는 업체인데 뭐 OCI 좀 장중에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0.6% 빠져 있고요. 웅진에너지는 보합권 정도입니다. 그리고 S에너지 플러스로 지금 돌아서 있고요. 원익 IPS도 낙폭을 조금 줄여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SFC라든지 뭐 한솔테크닉스 그대로 초반처럼 마이너스권이고요. OCI는 플러스권으로 머티리얼즈는 돌아서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도 낙폭을 좀 줄이긴 하는데요. 어제 워낙 이제 급등 나와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정치 테마 중에서 안철수 의원주들과 함께 움직이는 쪽이 김무성 대표 관련주들인데요. 금호NT가 현재 한 5%대, 그리고 디지털조선이 한 5%대 동반해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NK 3%대, 전방도 약 2%가량의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오늘 안철수 의원주 그리고 또 김무성 대표 관련주들 함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포인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죠. 박 대리님, 오늘 개장 전에 바이오, 헬스케어 쪽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현재 움직임 계속해서 장중에 또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셀트리온 빼고는 나머지 바이오 시밀러 쪽은 좀 시세가 나오는 뭐 일단 그런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좀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객장이다 보니까 과거에 뭐 혹은 최근에 예전에 한샘이랑 CJ, CGV 종목을 각각 2만 원, 4만 원대 그때 사서 한 6년 동안 묶어놓을 걸이란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세요. 지금이랑 똑같은 위치입니다. 현재 이런 뭐 종목들 물론 옥수가리긴 돼야겠지만 정말 기술력이 가진 몇 개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세가 뭐 5% 뭐 혹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너무 뭐 걱정하실 건 없고요. 향후로 본다라면은 뭐 한샘이나 CGV처럼 정말 크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뭐 산업군이고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헬스케어 쪽도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시세 나오네요. 허 위원님은 어떠세요? 예, 뭐 지수는 뭐 숨고르기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섹터는 글쎄 모르겠어요. 지수가 여기서 이제 아까 저희가 가격일지 기간일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시장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지수 레벨이. 그래서 가격 조정이 깊어지는 것이면 뭐 테마 주고 뭐 같이 밀리겠죠. 근데 뭐 얕은 조정이면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에너지 섹터가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나 의료기기 쪽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현재 양시장은 0.26% 나란히 조정권 내에 있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